인류 문명의 근간이 된 법체계 확립의 역사. 안녕하십니까? 만약 우리 사회의 모든 규칙이 오늘 밤 갑자기 사라지고 오직 강자의 힘만이 정의가 되는 원시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인류 문명은 과연 단 하루라도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약육강식의 혼돈 속에서 이성과 정의의 불꽃을 지켜온 법, 체계의 위대한 탄생과 확립 과정을 깊이 있게 추적해보는 20분간의 장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생생한 역사를 통해 우리 삶의 근간인 법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역사 속으로 출발합니다. 인류가 문명이라는 이름을 얻기 시작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법은 생존을 위한 가장 정교한 사회적 약속으로 처음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토지는 수많은 인종을 불러 모았으며 늘어난 인구만큼이나 복잡해진 이해관계를 조정할 강력한 규칙이 절실해졌습니다. 당시 바빌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도시 설계를 갖춘 상태였으며 일찍이 문자와 기록의 중요성을 깨달은 선구적인 지식 사회였습니다. 이곳의 역사적 배경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정의로운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인류의 첫 번째 거대한 실험장이었다고 평가받기에 충분합니다. 유적지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법적 질서를 세우려 노력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친 사막의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고대 도시의 기틀은 현대 법치주의의 가장 깊은 뿌리를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류가 어떻게 야만적인 복수를 멈추고 이성적인 법의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문명의 시작점에 서 있는 이 광활한 지역은 법이라는 질서의 성벽을 쌓아 올린 인류의 위대한 고향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2500년 전에 바빌론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법전 앞에 서서 자신들의 권리를 확인하며 사회적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당시의 기후와 지형적 특성은 법의 내용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각 지역마다 고유한 법 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은 단순히 글자로 남겨진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숨쉬게 하는 산소와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는 법이 보장하는 안전과 질서에 대한 강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페이지마다 새겨진 법의 흔적들은 인류가 정의를 향해 걸어온 고단하면서도 영광스러운 발자취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이 남긴 유물을 통해 그들이 꿈꾸었던 공정한 세상의 청사진을 조심스럽게 복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문명이 태동하던 시기의 법률적 고민들은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사회 문제들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 법 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그것이 통치자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보편적 규범을 지향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조항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상거래의 안전과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복의 원칙을 성문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적 복수를 공적 처벌 시스템으로 전환시킨 것은 법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진보였습니다. 법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에 게시됨으로써 권력의 자의성을 억제하고 사회적 예측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시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창의적인 경제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문자의 엄격함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법의 정신을 보존하고 후세에 전달하는 강력한 정보 전달 매체로서 기능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법이 가진 기술적 완성도와 더불어 그 속에 담긴 인류 보편의 정의감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립니다. 각 조문마다 담긴 치밀한 논리 구조는 현대 법학자들조차 감탄하게 만드는 고도의 이성적 산물이며 지적 성취의 결정체입니다. 법은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평형 장치였습니다. 당시 사회를 지탱하던 도덕적 가치와 종교적 신념들은 법의 조문 속에 녹아들어 실천적인 행동 지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법전 앞에서 맹세하며 서로의 신뢰를 확인했고, 이러한 신뢰의 축적은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법은 단순히 사회 통제의 수단을 넘어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확립되던 시기의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탄생한 지혜의 산물인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소유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할 법적 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장 광장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다툼부터 국가 간의 거대한 분쟁에 이르기까지 법은 가장 이성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당시 사회의 계급 구조와 종교적 의례들은 법의 집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법의 신성한 권위와 사회적 수용성을 부여했습니다. 사람들은 법의 절차를 따름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꼈고, 이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강력한 구심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복잡한 수로를 관리하고 대규모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 규범들은 현대 행정법의 초기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법은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 문명의 거대한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 쌓인 수많은 판결문과 계약서들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법적 근거 위에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법이 단순히 문자로 남겨진 죽은 기록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규정하고 이끄는 살아있는 유기체임을 확인합니다. 기원전 1754년경 바빌론의 통치자 함무라비는 600kg이 넘는 거대한 현무암 비석에 282개의 조항을 새겼습니다. 이것은 통치자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판결이 아닌 영구히 변치 않는 성문의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법전의 내용은 형법과 민법을 망라하며 당시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를 정교한 논리체계 아래에 두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엄격한 탈리오 법칙은 단순한 보복을 넘어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적 형평성의 산물이었습니다. 상거래 조항들은 위조와 사기를 엄단하며 정직한 거래가 바빌론의 번영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임을 법적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가족법 조항들은 여성의 재산권과 이혼할 권리를 일부 보장하며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인권의식을 법조문에 담아냈습니다. 법전 서문에서 함무라비는 자신이 신으로부터 정의의 수호자로 선택받았음을 선포하며 법의 권위를 신성한 영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권위 부여는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여 제국의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석비 표면을 가득 채운 정교한 쐐기 문자들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회의 계급 구조와 가치관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법전 앞에서 분쟁을 해결하며 신의 권위보다 앞서는 성문 규칙의 엄격함을 피부로 느끼고 정의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의 확립은 바빌론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도시국가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여 전해지는 이 돌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법치주의의 가장 깊고 견고한 뿌리를 형성합니다. 거친 사막의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킨 법전은 인류가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이성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승전보입니다. 진흙으로 빚은 점토판 위에 기록된 수많은 계약서들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법적 근거 위에서 운영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각 조항에 담긴 치밀한 논리와 인과관계는 현대 법학자들조차 감탄하게 만드는 고도의 지적 수준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강력한 군대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법률 체계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평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쟁취한 12표법은 귀족들의 법 독점을 종식시키고 법의 지배라는 보편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로마의 법률가들은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보편법 원리를 추출해내는 정교한 해석학을 발전시켜 법학이라는 독자적 학문을 세웠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나 계약 자유의 원칙과 같은 현대 민법의 핵심 개념들이 바로 이 시기에 대리석 광장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의해 집대성된 로마법 대전은 500년이 넘는 로마 법학의 정수를 담아내어 후세 유럽법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법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고도의 지적 기술로 승화되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증거 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현대 형사 소송법의 단초들이 이미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로마의 도로망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 법률의 정신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수만 권의 법률 문헌들은 중세 대학을 거쳐 근대 시민사회 형성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의를 향한 로마인들의 집요한 탐구는 법이 권력자의 의지가 아닌 이성적 논리의 산물임을 증명해낸 인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로마법이 남긴 수많은 격언과 원칙들 속에서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웅장한 콜로슴 뒤편의 법률사무소에서는 매일같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세 유럽의 봉건 질서 속에서 법은 신의 섭리와 인간의 관습이 뒤섞인 복잡한 양상을 띠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1215년 영국의 러니미드 평원에서 서명된 마그나 카르타는 왕의 절대 권력도 법의 테두리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체포를 금지하고 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 권리를 보장하는 근대 인권선언의 소중한 효시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침침한 등불 아래에서 수사들은 고대 로마의 법전들을 정성스럽게 필사하며 잊혀가던 법의 지혜를 보존해 나갔습니다. 볼로냐 대학을 비롯한 유럽 각지의 대학에서는 로마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연구가 진행되며 근대 법학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교회법과 세속법의 긴장 관계 속에서 법은 점차 종교 색채를 벗고 인간 이성에 기반한 체계적 학문으로 독립했습니다. 기사도 정신과 관습법은 상업 발달과 함께 세련된 상법으로 진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규범이 되었습니다. 중세 법정에서는 증거를 중시하는 합리적 재판 방식이 자리를 잡으며 야만적인 관습들을 하나씩 대체해 나가는 진보를 보였습니다. 각 영지의 영주들은 자신들의 지배 영역 안에서 법의 엄격함을 유지하며 사회 안정을 꾀했지만 보편법 원리의 힘은 커졌습니다. 이러한 법적 발전은 훗날 절대 왕정을 견제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든든한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중세인들이 남긴 법적 기록들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정의로운 공동체를 구현하려 노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는 계몽주의의 파도를 타고 인간의 기본권이 헌법이라는 성전에 안치되는 근대 국가의 탄생으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법은 그렇게 시대를 넘나들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스스로를 정교하게 교정해 왔습니다. 낡은 양피지에 기록된 수천 개의 조문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자유를 갈망하던 인간들의 피와 땀이 어린 투쟁의 산물입니다. 봉건제의 사슬을 끊어내고 근대 시민사회를 열어젖힌 열쇠는 다름 아닌 법의 지배라는 강력하고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리의 뜨거운 거리에서 울려 퍼진 인권의 함성과 나폴롱 법전의 장엄한 체계를 만나러 힘차게 떠납니다. 중세의 유산은 근대의 문턱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인류의 법적 성취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은 법의 기초를 신의 의지가 아닌 인간의 이성과 사회 계약에서 찾으려는 거대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루소와 몽테스키오에 같은 사상가들은 권력 분립 원칙을 주창하며
절대 왕정을 비판하고 새로운 법적 질서를 당당히 예고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속에서 선포된 인권선언은 천부 인권을 법의 이름으로 확립한 인류사의 빛나는 쾌거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도 법전 편찬에 몰두하며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법 조문으로 정교하게 구체화했습니다. 근대 헌법은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립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고도의 정치적 지혜입니다. 이로써 개인의 기본권은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침내 갖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경험은 인류로 하여금 세계 인권선언과 유엔 헌장을 제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법은 국경을 넘어 인류 보편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규범으로 발전하며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질서 확립이라는 새로운 법적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법의 성취는 놀랍게도 지난 50년간 법치 지수가 평균 30% 이상 상승했음을 수치로 증명합니다. 데이터는 법의 지배가 확고한 국가일수록 경제적 번영과 개인의 행복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남긴 법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법전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 그곳에는 항상 더 나은 삶을 향한 인간의 불타는 의지와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눈부신 문명의 발전 뒤에는 항상 묵묵히 사회를 지탱해온 견고한 법률의 기둥이 있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며 타인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미덕이 됩니다. 역사의 페이지마다 새겨진 법의 기록들은 인류가 정의를 향해 걸어온 거침없고 장엄한 발자취이며 승리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인도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법은 더욱 정교하고 신속하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적인 도구로 끊임없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위대한 성취는 법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비로소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법은 억압의 수단이 아니라 해방과 존엄의 언어로서 기능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법치주의입니다. 법의 역사는 완성된 과거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새롭게 써 내려가야 할 살아있는 현재이자 책임감 있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는 편견 없이 법을 집행하겠다는 공정함과 객관성에 대한 인류의 고귀한 의지 표현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은 차가운 글자가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명의 대서사시이자 희망의 찬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의 역사를 갈무리하며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법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우리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하고 문명화된 방식을 완전히 익히고 실천합니다. 법의 지배가 실현되는 곳에서 비로소 개인의 꿈과 창의성은 화려하게 꽃을 피우며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정의로운 법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은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문명의 찬란한 불빛 아래 법의 정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타오르며 우리 앞길을 밟고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법은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합니다. 우리는 법을 통해 공존의 지혜를 배우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 멋지게 거듭날 것입니다.
법의 확립 과정은 인류가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 이성의 시대로 당당히 진입했음을 알리는 우렁찬 승전보와 같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법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와 정의의 의미를 가슴 깊이 깊숙이 새겨봅니다. 법 체계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온 우리 자신의 역사이자 가장 밝은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우리의 공동 노력이 계속되는 한 법의 역사는 더욱 눈부시고 화려한 페이지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법의 영원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자 합니다. 법은 우리 문명의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며 우리는 그 선율에 맞춰 조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연주해 나갑니다. 지금까지 법 체계 확립의 장대한 대서사시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의 가장 견고한 버팀목인 법 체계의 확립 과정을 함께 살펴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법은 단순히 우리를 제약하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보호막입니다. 오늘 이 20분간의 대작 다큐멘터리가 여러분께 정의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깊은 관심이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